상당수의 많은 지원자들이 면접 일정이 확정되면 대부분 미리 많은 질문에 대비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걱정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기 때문에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코어에 집중하게 되면은 준비해야 되는 질문은 줄어들고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마음도 편안해지고 최종 합격 가능성도 월등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4가지 평가 요소와 6가지 질문 유형 그리고 4가지 상황 대처 이 3가지만 확실하게 장악을 하시면 면접은 여러분들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4대 평가 요소이거든요. 면접관들이 평가하는 요소가 크게 4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직무 역량, 공공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직무 수행 능력 혹은 전문성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직업기초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문제해결, 직업윤리, 대인관계, 정보수집 이러한 강점과 관련된 역량들인데 강점, 직업기초 능력, 기반 역량, 공통 역량 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로얄티입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얼마나 지원기업 비전에 공감하고 있는지, 지원기업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내가 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로얄티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성만큼은 짱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기업이 얘기하는 인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인성이라는 게 대표적으로는 인재상, 핵심 가치, 좀 조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때 내가 닮아야 하는 이상향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핵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정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좋은 인성이다라고 기업은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4대 평가에서는 직무 역량, 기반 역량, 로얄티, 인성 이 4가지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요리사 직무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리를 잘하려면 여러분들 요리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직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김치에 대한 이해, 양파에 대한 이해, 식자재를 평상시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리고 육수는 어떻게 끓여야 되는지,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론만 알면 끝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양파를 다져야 되는데 이 스킬, 이런 기술들이 있어야 양파를 균등하게 다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엄마표 김치찌개 레시피를 준 거예요. 그건 이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표 레시피를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식과 스킬을 나에게 적합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전문성, 직무 역량, 직무 수행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반 역량은 뭐냐? 요리사도 자기가 요리를 잘하려면은 의사소통도 잘해야 돼요. 이 웨이터들과 말 그대로 소통을 잘해야 세부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맛을 또 구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요. 정보 수집 능력도 있으셔야 되고 대인관계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방에서 다른 요리사들과 일을 하려면은 팀워크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직무 역량과 기반 역량이 아직도 좀 헷갈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학생이잖아요?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죠? 암기력, 응용력, 학습력, 의사소통, 팀워크 이런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전공마다 필요한 지식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 학생을 직장인이라고 옮겨보세요. 직장인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을까? 그걸 우리는 직업기초 능력이나 기반 역량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그 직장인이 자기 업무를 수행할 때 더욱더 필요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무 역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직무 역량과 기반 역량 같은 역량이라고 묶이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고민인 것은 역량? 능력? 이거 같은 뜻인가요? 물론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다른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힘을 지원 직무와 연결해서 발휘할 수 있다면 이걸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런 궁금증들도 같이 해소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에 많이 나오는 항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로열티를 쌓기 위해서 어떤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든지 그 회사와 관련된 어떤 현장에 가셔가지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로열티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성. 자, 이 부분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닮아야 되는 모습, 일을 할 때 판단 기준 얼마나 거기에 부합되느냐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인성검사 있잖아요. 그 필기 보실 때 인성검사를 보게 되는데 그 인성검사를 모의로 해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떤 기업에 더 가깝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런 걸 통해서 미리 한번 걸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 네 가지 요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6개의 질문 유형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4대 평가 요소를 강조드리면서 면접관이 결국 보고 싶은 것은 이 4가지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준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어떤 질문이 어떤 평가 요소를 보기 위해서 질문한 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유형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 부분과 연결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필수 질문 유형이거든요. 자, 느낌이 어때요? 이거는 무조건 준비해야 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질문들은 있잖아요. 어떤 기업에 가시든지 어떤 직무를 준비하든지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런 질문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물어보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이거 완전 감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가 4대 평가 요소 중에서 어떤 거가 굉장히 흡사한가요? 로열티,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는 로열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직무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기반 역량의 강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개인 필수 질문 유형에서는 로열티와 이 직무 역량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상황 질문입니다. 자, 과거 상황 질문 어떤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 기업의 인재상이라든지 아니면 인성적인 측면을 발휘했던 그러한 질문들의 유형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점도 이런 과거 상황 질문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질문들은 보통 누가 많이 줄 것 같아요? 임원 면접에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원들은 인재상과 핵심 가치 이런 조직적 합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 상황 질문을 통해서 임원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꼼꼼하게 평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갈식으로 명확하게 먼저 답변을 해내셔야 돼요. 두 갈식이 뭐죠?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위에 보시면 과거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따라오시는 건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래 상황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미래 상황 어떤 느낌이에요? 입사 후에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구나 라고 추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야, 이 친구의 과거 역량을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출제되는 질문들이거든요. 이 기업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런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해도 안정적으로 답변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대 평가 요소 중에서도 인성과 연결 지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압박 질문 유형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질문 진짜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출제되는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백기 때 뭐 했어요? 이 정도면 애교야.
공백기가 정확하게 14개월인 것 같은데 1개월 단위로 나눠가지고 각각 뭐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 멱살 잡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다 압박 질문인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답변도 중요하지만 상황 대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압박 질문에는 인정하고 긍정으로 마무리해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인성과 가치관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원 기업과 직무를 고려하시면서 답변하시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너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죠? 내가 지원한 직무가 뭐 인사 직무니까 스트레스? 인사 직무 스트레스 받으면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연결하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다 보면 이게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 180도 안 좋은 모습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본인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이슈형 질문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시사 상식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친조직 정서, 이 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이러한 사회 이슈를 판단하고 또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가. 특히 사기업에 지원하신 분들은 뭐 노조에 대한 부분들이 질문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면접용 답변을 쏟아내시게 되면 면접관이 더 압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회사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이쪽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라는 형태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6가지 질문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어떤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이거 강의하게 되면은 이거 6시간짜리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면접을 가기 전에 크게 이런 6가지 질문 유형을 좀 고려해야 되고 각각의 질문 유형을 앞에서 우리가 판단했던 4가지 평가 요소와 어떻게 연결 지으면서 생각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으로만 따라와 주시면 좋지, 너무 지금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노조 어떻게 답변해야 돼? 나 내부고발자 답변 모르겠어.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면 더 괴롭다. 우리가 강조드리는 부분으로 집중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습니다. 4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동아리에서 팀워크 발휘했던 경험 말고요. 근데 갑자기 면접관이 팀워크에 실패했던 거 얘기해 보세요. 네? 입사 후에 동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 압박 질문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면접의 합격과 불합격을 나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